현재 이강인이 소속된 파리 생제르맹은 일본에서 여러가지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체험부터 시작해서 공개훈련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강인과 네이마르가 일정 내내 붙어다니며 아주 끈끈한 사이로 발전한 것 같은데요. 이강인은 알라스르와의 친선 경기를 앞두고 공개훈련장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랑스러운 이강인의 소속팀인 PSG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심TV에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일본 투어를 위해 오사카에 간 PSG는 일본 팬들을 만나 사인을 해주기도 하고 일본의 문화와 음식을 즐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연속으로 리그왕 득점왕을 한 파리 생제르맹의 핵심 공격수인 음바페는 머리카락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애초에 파리 측에서 음바페를 일본 투어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아예 일본행 비행기조차 타지 못했기 때문이죠. 음바페는 파리와의 재계약을 거부하면서 1년 내내 벤치에 있을 각오까지 했다는데 PSG 구단 측에서는 어떻게든 올 여름에 음바페를 처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파리 측의 과감한 결단은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까지 놀라게 했습니다. 프랑스의 풋 메르카토가 최근 보도를 통해 음바페와 PSG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됐고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가 아시아 투어 명단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놀랐다. 레알 마드리드는 내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음바페와 이적료 없이 팀에 합류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내년에 음바페를 데려가려고 하는 레알 측에서 움찔했다고 밝힌 겁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페레즈 회장 역시 최근 상황에 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고 지금까지 알려진 레알의 공식적인 입장은 음바페와 PSG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음바페 영입에 대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우디의 알힐랄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메가 오퍼를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ESPN, CNN, BBC 등 각국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공보할 정도였습니다. ESPN에서는 알힐랄이 음바페에게 3억 3,200만 달러의 이적료를 제시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알힐랄이 음바페에게 제시한 금액은 2017년에 PSG가 바르셀로나에서 네이마르를 영입할 때 지출한 2억 6,200만 달러를 뛰어넘는다라며 정말로 음바페가 사우디로 이적할 경우 축구 역사상 가장 비싼 선수가 된다고 전했고 CNN에서도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축구 클럽인 알힐랄이 PSG 공격수 음바페를 영입하기 위해 3억 유로가 넘는 역대 최고가를 제안했다라며 이 엄청난 제안에 주목했습니다. VBC에서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알힐랄이 PSG 공격수인 음바페에게 세계 최고가인 2억 5,900만 파운드를 입찰한 뒤 그들은 음바페와 대화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라며 파리 측에서 알힐랄의 제안을 수용해 선수와의 협상을 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매체인 레키프에서도 알힐랄은 음바페를 영입하기 위해 아무리 음바페가 사우디행을 원하지 않더라도 파리에서 1년 내내 벤치에 앉아있을 바에야 사우디로 가서 9,900억을 받는 게 낫죠. 파리 입장에서도 이적료 4,250억이면 엘리트 스트라이커를 영입하고도 남습니다. 어쩌면 사우디의 어마어마한 제안이 음바페와 PSG 양측에게 모두 신이 한 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단끼리의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하니 역사적인 이적이 성사되려면 음바페가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음바페가 이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강인과 같은 경기에서 호흡을 맞추는 건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려울 모양이네요. 그래도 네이마르가 잔류 선언을 한 이상 이강인 네이마르 조합은 자주 나올 겁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에서 활동하는 동안 두 사람이 내내 붙어 다니는 모습인데요. 몇 명씩 조를 나눠서 일본 관광을 하는 동안 이강인과 네이마르는 같은 조에 속해서 다양한 활동을 즐겼습니다. 네이마르, 이강인, 브티냐, 자이르의 머리, 슈크리니아르리 5명이 한 조였던 것 같은데 이강인은 첫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미드필더 유망주인 자이르의 머리와도 아주 호흡이 잘 맞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슈크리니아르는 이강인과 입단 동기사이고 브티냐는 중앙 미드필더로 이강인보다 1년 선배죠. 무엇보다 음바페가 전력 아웃이 된 상황에서 네이마르가 가장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네이마르와 이강인이 가까워졌다는 건 아주 희소식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케인과 손흥민이 서로 위치를 보지도 않고
텔레파시처럼 완벽한 패스를 주고받는 건 필드 위에서뿐만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도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이마르와 이강인이 시즌 시작 전부터 여러 활동을 하며 가까워진다는 것은 실제 경기장 위에서 호흡을 맞출 때에도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은 기념사진을 찍을 때도 나란히 서면서 정말 많이 친해졌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네이마르는 같은 조로 다니던 동료들을 위해 직접 오코노미야키를 요리하기도 했는데 이강인을 향해 활짝 웃음을 지으면서 매우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강인은 네이마르뿐만 아니라 아센시오나 페레이라 같은 선수들과도 빠르게 친해진 모습을 보였는데 이강인의 팔이 적응을 우려하던 팬들에게는 아주 안심이 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어린 시절부터 스페인에서 생활해 다른 나라에서의 적응이 어려울 수 있었는데 특유의 친화력으로 동료들과 빠르게 친해지며 적응 문제는 전혀 없는 것 같네요. 관광 일정을 마친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은 현지 팬들과 함께 공개 훈련을 진행했는데 놀랍게도 이강인 선수 역시 훈련장에 나와 팬들을 향해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훈련에는 참가하지 않고 곧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르아보르전에서 오른쪽 허벅지에 햄스트링 부상이 의심되는 증상 때문에 가능한 무리를 하지 않으려는 거겠죠. 애초에 축구화가 아니라 운동화를 신으며 훈련에 불참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팬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얼굴을 보여주며 인사를 나눈 걸로 보입니다. 이강인 본인이 느끼는 부상은 심하지 않은데 아마 구단의 위류진에서 말리는 듯합니다. 실제 이강인은 팀 훈련에 참가하고 싶은데 단장인 루이스 캄포스가 말리는 듯한 모습이 훈련 중계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알라스로와의 친선 경기에도 이강인이 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수 본인은 괜찮다고 여기겠지만 햄스트링 부상이 심화되면 정규리그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친선 경기에 무리해서 나갈 필요는 없죠. 아마 3일 뒤에 예정된 세레소 오사카 전에도 출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강인이 다친 게 지난 22일이니까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견과를 지켜본 뒤에 훈련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나 8월 1일 도쿄에서 펼쳐지는 인터밀란과의 중요한 친선 경기 일정이나 8월 3일 부산에서 열리는 전북 현대전에는 최대한 출전하는 방향일 듯합니다. 실제 시즌 준비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특히 전북 현대장 같은 경우 이강인의 출전이 마케팅에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이강인은 지난 경기 여파로 훈련에 불참했지만 반대로 그동안 부상으로 재활에 전념하던 네이마르가 훈련을 모두 소화했습니다. 파리의 첫 프리시즌 경기였던 르아브르전에 아예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었는데 이번 일본 투어에는 함께 참여했다는 것부터 회복이 거의 다 됐다는 증거였는데요. 공식 훈련 일정에 본격적으로 참가하면서 모든 훈련 세션을 다 소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체력 훈련뿐만 아니라 실제 공을 가지고 하는 실전에 가까운 훈련까지 소화한 걸 보면 이제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단계까지 온 거죠. 일주일 뒤에는 정말로 이강인과 네이마르가 인터밀란전에서 멋진 합작골을 터뜨리는 그런 명장면이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상 진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